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도 이제 살아 돌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 히브리서 일반 서신 계시록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학교 운영과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 트리니티라고 붙인 이유를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리니티 그러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것이 딱 셋으로 매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성경 공부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 포커스는 적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사실입니다. 무엇이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 글자, 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또 문맥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사실을 모르면 대단히 위험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끌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엉뚱한 이단들이 이래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의미죠. 사실에 너무 치중하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갖고만 성장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영적인 영양분이 이렇게 나와서 내 영혼을 살려야 내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만 외우는 것은 아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반드시 영적 의미를 우리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영적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커스가 되죠. 자, 사실을 알고 의미를 발견했지만은 그것을 자기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제 머리만 큰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비정상이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를 볼 때 과연 자기들이 사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현재 한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까? 또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미국에 계신 기독교인들 퍼센테이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참 믿음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자, 슬프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수갑 차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 많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참되다. 정말 내가 믿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전도가 잘 돼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사실을 잘 알았고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제대로 배웠는데 이것을 실제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성경 공부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그럼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실제적으로 배운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그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고 적용을 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 제자 교육 열풍이 많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 나는 6단계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나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고 제자 훈련을 했고 일종의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이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그런 그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초점이 적용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배웠든지 배운 말씀을 적용을 해야 이것이 성경 공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따라오시면서 항상 적용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누어드린 진행표가 있어요. 진행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진행표를 나누어드린 거는 이런 순서대로 가니까 미리미리 준비도 하시고 이제 숙제도 하시고 그걸 따라오라는 의미에서 진행표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과목 소개와 개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는 겁니다. 자, 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과는 다르게 따로 분류되는지,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도 편지의 형식인 것 같은데 왜 계시록도 여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지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첫 부분을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그 인트로덕션 후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합니다. 자, 진행표를 보시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4번, 4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그 전체 분량을 고려할 때 계시록에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번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계시록을 안 읽어요. 계시록을 깊게 공부한 적도 없어요. 또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보면 이상한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좀 공부하기 좀 그렇다, 그냥 괜히 잘못 공부하면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4번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4번의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표 아래 부분에 트리니티 5년 계획표가 있죠. 자, 이번 학기는 6번째 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신약 성경에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 구약을 공부하게 되는데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시 4번 학기로 이제 진행이 돼서 2년 과정으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년 10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제 처음부터 이 트리니티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6번째로 수강하신 분들인데, 또 역시 다른 분들은 중간에 이제 수강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 트리니티 과정은 중간에 언제든지 시작해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중간에 시작을 하셨으면 다시 또 5년 지나면 이것이 다시 반복이 되니까 그때 이제 못 들으신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교회 웹페이지에 가시면 지난 5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그 유튜브로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직접 트리니티 성경학교 치시면 쭉 나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또 그 책이 그 4권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하기를 미리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실 때 이제 섬김팀 데스크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 주문을 받아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석과 시험과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그 나눠드린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중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그걸 꼼꼼히 잘 읽고 그러셔야 되는데 마치 안 읽어처럼 나중에 안 읽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주 숙제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이고 그 채점과는 상관없이 그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배우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주입식으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정답 이것만 딱 외우는 것보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새로운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답을 개인별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마지막 그 문제에 생각할 거리를 이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총동원을 해서 한번 결론을 쓰시고 생각을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난 학기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한 2줄 쓰시는 분도 있고 한 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한 학기에 한 보통 그 한 번 과를 드릴 때 한 서너 분 정도는 이게 답을 좀 어려운 것은 답을 안 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리 어렵건 뭐 쉽건 이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어쨌든 다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다 채우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과 얘기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서 요 주제를 잡아가는 것도 좋고 또 여러 참고 서적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잘 정리를 하셔서 쓰시면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남았는데 적어도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그 레벨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잘 전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주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자, 끝나고 나가실 때 섬김팀 테이블에 그 자원자 표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보시고서 또 여기 제가 한 학기 외울 양을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럼 미리 사인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결 확인표 이것이 여러분들 아마 폴더 바인더 첫 번째로 돼 있을 텐데요. 자, 혹시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첫 번째로 다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적어요. 지금 이름을 적으세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 출결 확인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안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출결 확인을 이제 들어오실 때 다 해드리긴 하지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한 거니까 나중에 그것을 제출하시면 우리 섬김팀에서 그것을 이제 대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출결을 확인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거기 이름을 쓰시고 또 여기에 계속 참여하시고 또 공부하러 오실 때 반드시 도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석하시는 분들이에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갑자기 아프다던가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급히 어디 가야 된다든가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경우 이제 출장을 가셔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 밑에 항상 2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2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출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출석은 그 수료에 관계된 출석이지 그 시상에 관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개근상을 받으시려면 아파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개근상이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나는 배우는 게 목적이고 수료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2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면 그러면 출석으로 수료를 위한 출석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학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운영 세책을 한 가지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합 시험을 100점으로 하지 않고 105점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5점은 이제 보너스 점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105점을 받으시면 이게 중간에 아차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 5점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 이건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아멘이죠? 역시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수해서 한 개를 틀렸어요. 그러신 분들은 마지막 시험에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으면 다시 최우수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